안녕하세요. 3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에도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어떤 부분이 떠오르고 있냐면 일단 연일 관세 발언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 이날은 별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워드 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차에 상호 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또 한 번 발언을 한 거잖아요. 선반영이 증시에 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오히려 반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 반전을 노려보자 기대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소비 심리 지수나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튀어오르는 게 결국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안정세를 보여주게 될 거거든요. 장기 기대 인플레가 관세 역할로 인해서 한 번 정도 튕겨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혀가는 요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 안 좋은 건 이미 반영이 됐으니 그 다음 걸 보자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맞춰서 자기의 포지션을 재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금리 인하는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하락보단 상승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게 될 것이다. 요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까지 잡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3월 FOMC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 19일. 근데 여기서랑 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보게 된다면은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83%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83% 정도의 금리 인하 배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구나. 6월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최고의 호재다 생각을 하며 편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은 지금 연말까지 기준으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 번째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회에서 3회를 보고 있는 지금 3회에서 4회를 보게 된다면 이게 더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한 번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18달러로 플러스 0.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엔비디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120달러 선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딥시크, 여파가 있었긴 했지만 다 해소되고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달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AI랑 연동되어 있는 다양한 부품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이 발전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는 고객이라고. 그래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력망부터 시작해서 발전 관련으로도 굉장히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ESS, 배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전기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전력 발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전기가 어디로 갈까요?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걸 보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소, 그리고 양수 발전소 있잖아요. 이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 터빈 돌려서 물 위로 올리는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캐즘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최악을 생각을 했다? 그래도 분위기는 풀리고 있다 정도로 좀 스탠스를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해가지고 차 있잖아요. 이쪽들도 테슬라가 힘든 거지 나머지는 좀 올라오는 모습 이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기의 배터리 여기에 납품되는 이런 회사들도 좀 한번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LED 강자 UDC 질주의 삼성 원천 기술 승부수 이야기 드리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UDC 같은 경우에는 특허 회사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중국 업체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 쪽에 로열티를 엄청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LG랑 지금 손잡고서 이 올라오는 중국 기업을 막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잘 통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생각 이상의 성과가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옮겨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조선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 장사 잘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국 K뷰티가 글로벌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미용기기, 화장품 이쪽은 여전히 좋은 상황 이어간다. 기억을 하시며 이것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8%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아이오닉, 펠리세이드 덕분이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관세 여파도 잘 이겨내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보여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러시아 복귀까지 된다면은 이게 한 번 더 점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준비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다 공부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취향에 맞는다면 읽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트나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렇게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공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나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21선 돌파하면 좋았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힘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내용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면 체코 원전 사우디 가스터빈 요거 대박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부터 해서 현 상황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면 일단 체코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3월에 계약 마무리하고 그 이외에 중동 지역으로 한국 기업들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원전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일단 한국 기업들 팀코리아가 움직이게 된다면 주기기 독점 납품 계약으로서 수주 실적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두산은 꾸준하게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담당한다면 주기기, 이거 제작 납품은 두산 쪽에서 많이 해오긴 했었죠. 그러면 이런 기자재 못해도 수천억 단위가 계속 될 텐데 꾸준하게 납품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쪽의 일거리도 쳐내면서 실적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순식간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더라도 지금 일거리가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원전 쪽 대응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약에 SMR 쪽으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쪽의 대장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남들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미래 먹거리로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형이든 이 중소형이든 우리 입장에선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스터빈 쪽을 봐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정확히 어떤 게 지금 올라오고 있냐면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곧 있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재건주를 봐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 중에 눈에 띄는 쪽이 어디다? 지멘스 에너지와 GE 버노바. 여기에서 가스터빈을 엄청나게 만듭니다. 이 GE 버노바가 전 세계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고 지멘스가 그 다음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은 이미 가스터빈 일거리가 3년 이상 쌓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문하면 3년 이후에 이들이 납품하는 이 가스터빈을 받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일거리까지 여기에 쏟아져가지고 이들 막 3년이 아니라 4년, 5년치의 일거리가 쌓이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럼 사람들 나 가스터빈 주문하고 싶은데 대체제 없나? 찾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두산이 최근에 상용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산이 여기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끼어들 수 있는 판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도 일거리 확보한 것처럼 그 이외의 지역에서 꾸준하게 일거리를 확보하게 될 수 있는 요거 보여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스터빈도 개당 수천억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먹거리로서 원전만큼이나 두산을 살찌워주게 될 수도 있겠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은 가스터빈이 이제 어느 정도 초기 가격이 있다면 요거 절반 정도가 또 유지비로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향후 두산의 실적이 우상향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 될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두산 입장에서는 진짜 원하는 내용이 요렇게 오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로 직접은 아니어도 좀 여기에 반발되는 수혜로 엮여 들어갈 수 있다?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현재 가격에 대해서 이 큰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타난 내용보다 외국인 컴백하기 시작을 했다. 과거에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급등을 꾸준하게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반갑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기관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럼 여기 가격 방어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환경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수급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탈 안 하면 일단 정리 안 하는 선에서 보되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가 중요하다? 21선. 볼린저 하단 얼추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1선까지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위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때 이렇게 한 번 더 발산 혹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야 이거 전부 좀 뚫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 번, 두 번 계속 맞고 떨어지게 되면 힘이 결국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요거는 되게 조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한 여기서 맞고 떨어지기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정리가 되었을 때 다시 맞고 떨어지고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반복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는 조금 많이 쉬어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 비중 정리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두산은 파악을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다? 원전 너무 좋은 상황인데 지금 가스터빈으로도 또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올라오고 있다. 요거는 잘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일거리가 올라올 수 있으니 요거는 수주잔고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위주로 해서 기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여기 이탈 안 하면 보대 여기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보대 돌파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돌파를 한에서 두 번 정도 못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마무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그러면 전 내일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